네, 안녕하세요. 롤러더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자, 지난주 목요일에 34,200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34,870포인트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35,091.56포인트입니다. 장중 최고치는 아직 남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해주는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4,700포인트 위를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 장중으로는 34,755포인트인데 뭐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0.45% 정도만 오르면은 사상 최고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확산에 대한 뭐 경계감 부분이 전혀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중국에서 뭐 지준율 인하하고 FOMC에서 통화정책 보고서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G20 글로벌 회의에서 이제 법인세 강화하는 최저법인세율 부분에 대해서 뭐 합의를 도출해 내고 있고 신흥국 백신 부족 같은 부분에 약간의 경계감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가 글로벌 이슈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증시는 우리나라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해서 이제 뭐 가장 높은 이제 개편한 중에 4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 친구랑 이제 둘이 만나거나 커플로 만나는 거 외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강력한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뭐 확진자 증가하는 부분을 빠르게 막고 이제 여름휴가라도 잘 다녀오자라는 취지가 나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경계감이 지난주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뭐 저희 회원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쪽은 좀 바닥을 찍고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 부분이 추세가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반등 정도는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느낌, 움직임이 확인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코스닥 일부 뭐 수익 실현했지만 코스피는 전혀 매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폭 매수했는데 큰 금액 아니니까 제외하고 이 선물 동향이 중요한데 선물 최근에 우려감에 의해서 뭐 만계약치 이틀 매도했었는데 지난주에 이 부분은 매수를 돌리면서 이제 일부 환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긍정적입니다. 7,686계약이면은 꽤나 큰 물량을 환매를 했다. 그리고 만기 이후에 콜옵션을 이렇게 매수해 주는 것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옵션 동향은 조금 더 쌓아야겠지만 선물을 환매하는 것만 해도 수급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3250포인트 회복이 중요합니다. 물론 21선 회복까지 하는 게 뭐 가장 뭐 중요하겠지만 그러면은 3275포인트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3250 회복 그리고 3275포인트까지만 회복하면 지금부터 해서 한 1%만 더 올라가 주면 됩니다. 1% 정도만 더 올라가 주면은 안정적이 된다. 근데 그 정도 회복을 못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쉬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만 올라줘서 안착이 되고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상 최고치 돌파하면서 우리도 기존에 만들던 이 추세에서 살짝 이탈했는데 이 추세 다시 이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훨씬 양호합니다. 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1030에서 1020포인트 정도까지 흔들기가 나와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21선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탈해도 아래쪽에 지지선 1000포인트도 있고 요 1000포인트 부근에 있는 61선도 있고 해서 다음 지지선은 있지만 21선 유지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이 상승을 보여서 최근 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쉬었다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하는 부분까지 해줬습니다. 1020포인트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흔들기 정도 나오고 당일 바로 저점 매수세를 이용해서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소폭 반등이 나왔다. 만약 이제 1050포인트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050포인트 넘어가면은 또다시 이런 멋진 추세 이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닥은 추세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8만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2,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고, 자, 반도체 주주 중에서는 DB하이텍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부터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제 10,000원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자, DB하이텍 벌써 6만원대, 지금 기존에 7만원 찍고 한 반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6만원대 회복했는데, 2분기 실적 기대감 얘기 나오는데 이거 당연한 거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내년 더 좋아진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 보시면은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부분 다 기존에 정리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세요. 반도체 관련주 영상 보시면은 DB하이텍 그리고 일부 주요 이제 장비주, 소재주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기. 자, 이 종목은 북미에 5천억 규모의 카메라 모듈 수주설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기가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를 비교해드리면서 형보다 나은 아우다, 당장은 형보다 나은 아우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전일 주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산업동향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오늘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 그리고 미국이 상승하면서 전일 올라온 게 국채금리 반등이 일부 있었는데, 그러면서 금융주하고 여행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으로 KB금융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하고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저점 찍고 살짝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고하지는 않고 이 52,000원에서 53,000원 사이 구간을 회복해 줘야지 하락을 멈추는 게 됩니다. 52,000원에서 53,000원 회복되는지 잘 보시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함께 반등이 나왔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최근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이중천장 찍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도 이제 2% 중반대 모습이 나왔는데, 신한지주도 요 4만원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4만원대 회복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삼성생명 같은 보험주 같은 경우, 생보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휴식을 취하고 반등은 조금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택도 없다. 78,000원 회복해서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손보사 같은 경우도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인데 24,000원에서 26,000원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다. 오히려 다른 은행주나 이제 생보사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나 생보사보다는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5,000원 구간 두들기고 있는데,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55,500원 구간을 넘어가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2,500원 계속 저항받고 있는데 이 구간 돌파 실패하면은 좀 쉬는 구간 나올 거고, 쉰 다음에도 55,000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55,5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금융상점 중에서 그러면은 뭐가 추세가 제일 좋다? 손보사줄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증권주도 최근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행주들도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쉬어야 되는 여행주들이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소폭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 정도 하시고, 좀 특이하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미국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드캡 투어도 그렇고 인터파크도 그렇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13년 만에 조선업종 초호황이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왜 이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 후판 가격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담합해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있는데, 후판 가격 인상 되면은 이제 가뜩이나 기존에 우리나라가 싹쓸이 수주를 해도 LNG 초대형 LNG선이나 이런 부분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야 고부가치 선이니까. 그런데 일반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조선주들은 이런 중국의 영향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가져오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마진을 크게 받아왔던 거에 비해서는 마진율이 좀 낮아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제 뭐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원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파는 건 좋은데 썩 이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도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핑계로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겠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뭐 살짝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뭐 관련주들 이제 뭐 작은 종목은 성강밴드부터 시작해서 뭐 삼강 MT나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이 저점 이제 휴식 구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소폭 반등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조선주들이 최근에 쉬는 이유는 많이 오른 것과 이제 철강 가격의 인상 쪽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들, KB증권에서 건설업황이 이제 국내 신주주택 건수하고 중동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수주 소식들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동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들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신주주택들 쪽으로 해서 이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보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되느냐? 유가가 올라야 됩니다. 유가가 50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70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유가가 중요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는 이제 뭐 대규모로 공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건설주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기에는 꽤나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과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신규주택, 정책적으로 신규주택을 마련하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려면은 큰 건수는 이제 중동에서 투자를 하면은 플랜트가 됐건 아니면 인프라 투자가 됐던 중동 지역의 컨소시엄 구성에서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유가가 80달러를 넘어가면 투자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중동 지역이 여유가 생긴다. 100달러 넘어가면은 투자가 호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70달러대로 올라오면은 셰일 쪽에 경계감으로 해서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이 실제적으로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조절하면서 이제 사우디, 가장 최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랑도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이든이 친환경을 이제 선호하는 대통령이다 보니 이제 뭐 석유 쪽으로 해서 강하게 푸시를 하지 않는다. 석유 패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 물론 텍사스 지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된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트럼프 시절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0달러대 유지하고 하반기에 80달러 넘어갈 가능성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 확대, 내년에는 100달러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상반기까지 중동 지역 업스트림 입찰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다운스트림 프로젝트도 본격화되면은 이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해진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 43,000원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했는데 21선 지지받고 43,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44,000원에 있는 61선까지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뭐 48,000원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돌파하면 뭐 더 달리는 것이고,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강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7,500원 구간은 회복해 줘야 된다. 회복한 다음에 21선, 61선 올라타게 되면 다시 한번 9,000원대 전고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삽목 S폼 같은 경우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거푸집 쪽으로 해서 이제 그 16,000원 이후 구간에서 18,000원 구간까지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16,000원 이탈하면 14,000원까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16,0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16,000원만 잘 유지해준다? 그럼 18,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박스권만 유지해도 18,000원. 지금 신규주택이 저렇게 기대감이 있다라면 18,000원도 돌파하면은 2만원대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18,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성신양해나 이런 뭐 유진기업 같은 뭐 시멘트, 레미콘 뭐 관련된 기업들 같이 보시면 된다. 성신양해도
12,000원 지지선 받고 14,000원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14,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쉬고 있는데 12,000원에서 14,000원 박스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도 페인트주 같은 경우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르페인트가 지금 12,500원 그 12,000원, 12,500원 구간은 살짝 이탈해 있는데 12,500원 위쪽으로 올라와 주는 게 좋습니다. 노르페인트는. 그리고 14,500원 구간 요 구간을 유지해 주면은 요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한 차례 저항받을 수 있고 돌파해서 유지해 주면은 그 다음에 16,500원까지 노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뭐 인선 ENT나 이런 이제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도 건설 쪽이 호황이 되면은 폐기물 쪽도 전체적으로 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종목들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뭐 한 종목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휴캠스나 뭐 후성 뭐 이런 종목들이 탄소 배출권 쪽으로 해서 뭐 일부 조금 올랐는데 그동안 뭐 휴캠스는 뭐 너무 못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가 14일 집행위원회에서 2030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입법 패키지, 소위 말해서 피포5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이미 예정돼 있는 사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4일입니다. 그러면은 뭐 내일까지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슈캠스가 25,000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못 넘으면은 25,000원 매도 구간 넘어가면은 지지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성도 그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동안 조금 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11,500원 요 구간을 넘어왔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11,500원 유지하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 그리고 이 12,500원 구간 정도를 이제 다음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그럼 뭐 KC코트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있는데 뭐 함께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폭염특보가 이번 주에 좀 뭐 확산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이제 실내에 있는 더우니까 실내에 있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방 쪽, 그리고 냉방기나 제습기 쪽 판매 쪽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항상 뭐 여름 관련주로 해서 자, 뭐 신일전자 같은 경우, 뭐 신일산업이 신일전자 됐는데, 신일전자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파세코 항상 뭐 둘이 거의 짝꿍식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신일전자, 파세코가 짝꿍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뭐 위닉스 같은 경우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기존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계속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휴식을 취할 때 보시고 이제 슈팅 나오면은 잠깐 쉬었다가 휴식 취할 때 오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국내 대학 공동 연구팀에서 메타버스 인공감각 시스템을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뭐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게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해서 선익 시스템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뭐 대장주 중 하나고 자이언트 스텝 신규 상장주라 그렇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55,000원 회복되면 좋아집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회복하고 55,000 지지력 테스트 받은 후에 지금 벌써 7만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비슷한 종목으로는 위즈익 스튜디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VFX 쪽으로 해서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위즈익 스튜디오하고 덱스터도 말씀드렸는데 위즈익 스튜디오 14,000원 돌파 시 좋아진다라고 자이언트 스텝에 55,000원처럼 말씀드렸는데 돌파 후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덱스터의 경우도 9,000원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21선까지 조정받고 9,000원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뭐 VFX 쪽은 항상 뭐 보실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과거부터 뭐 VR 관련주로 우리나라는 뭐 게임 쪽에 연관이 많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YJN 게임즈나 뭐 M 게임 뭐 이런 쪽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YJN 게임즈가 오늘 오랜만에 2,500원 회복합니다. 이 구간 이탈하면은 정리하시고 2,5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저항 뭐 3,000원 부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뭐 M게임도 원래 항상 같이 봤었는데 N게임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률이 조금은 이제 YJN 게임보다는 저조했다. 대신 먼저 올라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항상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 두 종목은. 그리고 뭐 엔텔스라던가 뭐 옵티시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정치 조건과 함께 엮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좋은 모습 보였다. 참고하시고
자,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반등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실적 전망은 또 긍정적으로 또 잡고 있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화장품주들이 좋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 벗는 부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마스크를 벗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색조 화장 쪽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클리오나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살짝 반등은 나왔고, 그리고 뭐 코스맥스라든가 뭐 가장 대표적인 OEM, ODM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이 13만 5천 원 구간 계속 저항받고 있었는데 드디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비디비치로 이제 중국 쪽에 모멘텀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20만 원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회복하면은 다시 한번 24만 원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뭐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해가지고 뭐 들쑥날쑥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다시 한번 뭐 이낙연 관련주니 뭐 최재형 관련주니 단기적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단기 급등 주의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기존에 혹시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들이 기회를 줬구나 하고 빠져나오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뭐 중장기적으로 지지율이 좀 높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투탑을 기록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분들도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보다는 정책 쪽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진다이아까지 말씀드리면, 일진다이아가 이제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 구일진 복합 소재죠.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그 상장 예비 심사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권신고서까지 제출하면서 일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소탱크 쪽에서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뭐 넥소에도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뭐그 여태 역사가 이제 쌓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 같은 경우도 함께 볼만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개별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개별 섹터 쪽으로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추가적인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황 영상, 요 검정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시황 영상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종목 섹터 정리한 영상들은 알람 설정을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